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모든 조간신문은 그 기사를 정부 일면 톱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핵심은 세 가지죠. 하나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완화해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또 태릉 골프장 1만 가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 유후 부지를 활용해서 3만 3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또 이렇게 23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이 새로운 대책이 또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정도 되면은 무능이 아닌가, 국정 운영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주택 정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전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쏟아내니 이쯤 되면은 무능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인데, 중앙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 50층 공공재건축 50층짜리 첫날부터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앙일보를 그건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지만 다른 언론들도 전부 이런 논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가구 공급을 발표했는데 이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좀 나중에 입장이 바뀌고 막 그랬습니다. 아마 압력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울시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천, 노원, 마포 여건지자체장도 반발한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업성 없는 방안들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 이건데, 이것을 좀 의미 있는 것은 이겁니다. 중앙일보가 3연에 연속으로 후속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관련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노원구청장, 지금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서 서초구의 조원희 구청장 빼고 전부 민주당 소속이죠. 노원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인데, 노원구청장은 태릉 개발은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문의 핵심 위원인 정청래 의원, 마포가 지었고죠. 또 마포 안 된다, 반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 대해서 재건축 왜 우리 동네에 하느냐, 안 된다. 그리고 태릉의 그 녹지를 왜 주택가를 바꾸러 가느냐. 지금 여당 단체장과 의원들까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발 공공주택 건설 불협화음, 오성록 구청장인데, 노원구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썼답니다. 편지를 써서 태릉 개발은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가천시장도 반대 성명서를 내고, 이러다가 가천시장은 강남 집값 잡으려고 가천을 희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정부 안에 있는 여권의 자치단체장 또 국회의원들까지 반발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 지방은 또 어떨까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대책이 발표됐는데 지방은 또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부산일보 일면 톱 보시죠. 오늘 아침 부산일보입니다. 주택 13만 호 수도권 올인, 수도권에만 13만 호 올인하느냐, 균형발전 정책은 뒤로 간다. 자,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균형발전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만 뭐든지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 이걸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는 격이다. 지방 소멸 가속화하는 대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모든 언론에서 부정적이고 또 어느 계층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무능의 결정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시사 이슈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원 장악한 친북 반미주의자. 자, 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1면을 먼저 보시죠. 1면 하단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의 반미 투사였던 박선원 반미 투사로 좀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대북 정책에 관여를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자주파, 동맹파, 이
그 논쟁이 있었죠. 외교 라인에서 자주파는 친북 성향이고 동맹파는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박선원 노무현 정부 때 대표적인 자주파다. 박선원 현 국정원장 외교안보 특보인데 기조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박선원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의 통일 외교 안보 전략비서관을 지냈고, 당시 서훈은 국정원 3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죠. 서훈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물밑 추진을 했다. 그리고 386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라고 있었죠. 삼민투에 몸담았고, 1985년에는 미국 문화원 증거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했다. 자, 그런 인물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과거에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맡았죠. 핵심 측근들이 맡았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사람만 해도 김영삼 정부 때의 김기석 안기부 기조실장,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의 이강래, 노무현 대통령 때의 문희상,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기조실장을 맡았습니다. 국정원의 살림을, 기조실장은 살림을 살고 내부에서 이렇게 살림을 사는 그런 자리지만, 실제로는 과거에는 정권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였죠.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안기부 기조실장. 그래서 대표적 인물이 YS 때의 김기석인데, 사법 처리까지 받았죠. 안기부 기조실장이 당시에 YS 정권의 비자금, 통치자금 700억 원을 관리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기조실장 자리가 대북협상을 위한 자리다. 그래서 박선원을 임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기조실장, 이 모두가 이른바 친북 성향의 인물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 1차장, 이번에 신임 1차장이 됐는데 2차장에서 이동을 했죠. 김상균 1차장도 박선원 지금 기조실장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또 서훈과 함께 대북 협상의 핵심 축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 박지원 이름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1차장 기조실장이 모두 친북 성향인데, 자, 지금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겨줬죠. 통째로 넘겨주고 대공수사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대공수사 기능을 다 경찰에 넘겨주고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최고 정보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은 없고 대북협상창구로 전락을 했다. 박지원 원장을 발탁할 때부터 다른 기능은 다 놔두고 그냥 이거 하나 했죠. 대북 관계를 좀 좋게 하는 거. 그래서 밀사도 보내고, 박지원 원장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송금을 해서 대북 송금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수감 생활까지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을 앉힌 그 취재가 뭐냐,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박선원 또 이렇게 친북 성향 사람들이 국정원 요직에 차지하는 것을 보니, 국정원은 앞으로 다른 일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다. 북한 문제만 푸는데 역할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부는 왜 두는지 좀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지금 국정 성과에 임기가 1년여 남았으니 1년 반 정도 남았죠. 국정 성과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죠. 임기 마지막에 되면 내가 뭔가 하나 큰 거를 남겨야 되는데 막 해서 무리수를 쓰고 있습니다. 써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에는, 임기 초반에는 남북 문제를 최대의 국정 과제로 삼았고 그것을 업적으로 남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틀어졌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에게 김정은이 어느 날 김여정을 내세워서 거의 도발을 하고 있죠.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아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그 유일한 치적이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니 지금 마지막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이 이 친북 성향 인물들을 국정원에 대거 전진 배치를 해서 남북관계를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아마 총동원해서 대북 인맥을, 북한에 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김정은을 한번 설득해보자. 그래서 본인의 그 임기 중 치적으로 남기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대 목표는 임기 안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다른 그 오늘 시사 이슈는 이동재 채널A 기자죠. 전 기자 지금 구속돼 있는데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는데 가장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유시민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가 공모를 했느냐, 그것이 최대 이슈입니다. 그 관계를 오늘 공모관계를 기소장에 적시를 할지, 그것이 오늘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보시면은 자범의 실체가 묻혔던 검언 유착 수사 종점에 왔다. 검언 유착 수사 종점에 왔죠. 자, 근데 검언 유착, 한동훈, 이동재, 이 유착이라는 신라젠과 유시민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공모했다, 유착이다, 이렇게 한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지금 4개월 동안 벌렸죠. 4개월 동안 벌려서 오늘 전 채널A 기자를 기소를 하는데 이 실체보다는 여러 가지 정말 잡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검사, 대검, 수사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이것이 열려서 이동재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도 한동훈은 수사를 중단하라, 불기소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수사를 막 하다가 정진웅 부장검사가 유심칩을 압수한다고 사무실을 덮쳐서 난투극을 벌이고 그런 일까지 있었고, 심지어 또 추미애 장관은 이 수사 지휘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동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동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 달 동안 침묵하다가 그제 작심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대검 부장회의도 막 열렸고 자문단 소집을 했고 검사 모험싸움이 있었고 넉 달간 요란했다. 장관, 총장, 지휘권 분란 논란도 일어났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계속하고 있다. 자, 핵심은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이동재 전 기자 공범 적시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을 봤는데 최대 관심이다 했는데 조선일보는 공모 적시한다. 취재 결과 공모를 적시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면을 보시면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 주목되는 부분은 이 주체가 이성윤입니다. 수사팀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성윤이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를 적시한다. 지금 수사팀 내 부부장급 이하 전원은 핵심 증거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답니다. 공모를 적시하는 데 대해서. 또 일부 검사는 아예 여기에 반발해서 지금 이성윤이 이동재 한동훈 공모를 적시하려고 하는, 거기에 반발해서 출근도 안 하고 있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법조계에서는 이성윤의 정치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그럼 이성윤이 왜 공모관계를 적시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궁금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해석은 이런 거랍니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은 처음부터 이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래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한동훈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종 타깃으로 하는 것이죠. 최종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출, 한동훈을 침울해서 윤석열까지 대출시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검언 유착 이렇게 규정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했고, 이렇게 되니 이 정도로 장관이 관여한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공모 사실을 포함하지 못하면은 아마 장관직이 위태로워질 거다. 그렇죠. 사상 두 번째로 검찰 역사상, 법무부 역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전정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정배가 법무부 장관 한번 발동했고, 두 번째로 발동을 하는, 그리고 이 많은 논란을 일으킨, 뭐 몸싸움까지, 검사들 몸싸움까지 하고 이 많은 큰 논란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책임론이 일어나겠죠. 추미애 책임론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공모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밀어붙인다. 이것이 검찰 법조 주변의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정치 수사, 이 검언유착 사건은 사실상 정치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기소를 할 것이고, 최근에는 또 제가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 판사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세상이니 아마 정치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암울한 전망을 해봅니다. 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2020년 8월의 대한민국입니다. 조간 닥풀이었습니다.